춘천 레고랜드 주차장 신규 투자 등 논란이 거셌던 강원도 새해 예산안이 오늘 강원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강원도를 찾아 지난 4월 진행했던 대통령의 강원 경제 투어 이후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온정을 나누는 기부 활동이 이어지고 있어 주의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방사광 가속기 연구시설을 춘천에 유치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레고랜드 주차장 신규 투자 등 논란이 거셌던 강원도 새해 예산안이 오늘 강원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산 심의는 끝났지만 강원도 의회가 과연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적절하게 예산 심의했는지는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박병근 기자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레고랜드 주차장 신규 투자와 호수나라 물빛축제 예산 반영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리한 사업 강행과 이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강원도와 도의회를 강도 높게 질타하는 퍼포먼스를 이어갔습니다. 그대들은 정녕 도민을 대변하는가? 강원도 집행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견제하고 감시하고 있는가? 도 집행부와 도의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입장했지만 레고랜드 주차장 신설을 담은 동의안에서 찬반 입장이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더 이상 집행부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지 마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안이 되돌려졌을 경우 그 후폭풍은 과연 우리 강원도가 감당할 수 있을까? 기립 표결 결과 찬성 31표, 반대 11표, 기권 2표로 원안 통과됐지만 이 동의안을 과연 새해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지 또 한 번 진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수정의 요건이 안 돼 강원도의 2020년 예산안은 예결위 안대로 통과됐으며 도교육청 예산을 비롯한 나머지 40건의 안건도 가결됐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레고랜드 투자의 경우 도의원들은 한결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상임위 표결 결과는 정반대로 나와 집행부 편을 드는 거수기라는 오명을 들었습니다. 반면 당초 강원도 예산안에 들어있지 않은 민원성 사업 14개가 막판에 편성되는 바람에 지역구 표심을 의식한 쪽지 예산의 관행은 여전했다는 시민단체의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의회가 정례회를 끝으로 2019년 회기를 마치면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성찰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박병근입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지난 4월 진행했던 대통령의 강원 경제 투어 이후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 강원도를 찾아 강원도와 함께 한반도 평화 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정부가 강원도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겠습니다. 정부는 평화 경제를 향한 강원도의 도전을 힘껏 도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강원도를 평화 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강원도의 땅과 하늘 바다는 한반도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평화의 길을 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대통령 발언 뒤 8개월, 현재 상황이 어떤지 청와대가 직접 점검에 나섰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진승호 기획단장, 국토부, 산업부, 식약처 고위공직자들이 강원도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모시고 지역을 갈 때만 반짝 한 채 하고 도대체 이거 되는 건지 후속 점검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플라이 강원이 운항을 시작했고 속초와 러시아를 오갈 화객선도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원산과 속초를 하늘과 뱃길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은 경색된 남북 관계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플라이 강원이라는 항공사는 지금 국토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1호기가 떠서 제주도에
왕복을 하고 있고 북한 원산이 열리기만 하면 즉시 갈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강 정무수석은 강원도가 금강산 관광 재개에 최선을 다해주면 정부도 적극 돕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속초 원산 간 하늘길과 뱃길을 여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답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전기차, 액체 수소도시, 수열 에너지 사업, 디지털 헬스케어 등 강원도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습니다. 정부 측 인사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연말을 맞아 온정을 나누는 기부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지팡이를 만들어 기부하는가 하면 희귀병을 앓는 친구를 위한 재능 기부까지 훈훈한 기부 소식을 정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젊은 시절 건축일을 해온 이명우 할아버지는 작업을 하며 다져진 손재주를 발휘해 직접 깎아 만든 지팡이 770개를 지난 6일 대한노인회에 기부했습니다. 다리와 허리가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했던 어르신들은 지팡이 덕분에 올겨울을 든든하게 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신림일리 노인네들이 걸어다니기 참 불편한 사람이 많은데 이 지팡이라도 해주니까 진짜 얼마나 고마움을. 평창의 한 중학교 학생들은 같은 반 친구를 위해 모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한 춤과 노래 실력을 선보였고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응원글과 기부로 화답합니다. 이날 모금된 1,160만 원은 다음 주 이모 학생의 수술비와 치료비로 전액 지원됩니다. 병원비가 많이 든다는 어른들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희도 이렇게 학생 같이 자치회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익명 기부도 이어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지난 2일 평창군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4천만 원의 농협 상품권을 군청에 전달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곳곳에서 기부 소식이 들려오면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의 추위를 녹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강원도의 항일 독립운동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1890년대 후반부터 활동한 의병입니다. 이 의병들은 일제강점기 초반 맹활약하다 북쪽으로 쫓겨 상당수가 러시아 연해주 방면으로 이동해 활약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흔적을 찾는 일이 필요합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1890년대 민용호 의병장은 강릉 대관령 자락의 대공산성을 중심으로 활약하다 러시아 연해주로 건너가 생을 마쳤습니다. 당시 민용호 의병에 속했던 권익현 선생 후손들이 권 선생의 의병 활동을 문서로 찾아내 2012년 서훈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족보 책갈피에서 그 당시 의병대장 하던 민용호 의병대장이 준 사령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오영 도충독으로 이제 명한다고 있고. 원주 출신으로 1990년대 강릉 소금강 일대에서 활약했던 민금호 의병장의 후손들은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살며 지금도 원주에 있는 묘역을 찾고 있습니다. И по окончанию мы очень хотели всей командой приехать на могилу Мингэнхо и отдать дань уважения моему прапрадеду. 또 춘천 출신 유인석 의병은 평안도와 함경도를 거쳐 러시아 연해주를 기반으로 항일운동을 이어갑니다. 연해주는 지리적으로 국내와 매우 가까웠고 1860년 이래 한인의 이주가 시작되어 한인사회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병들과 독립운동가들이 연해주로 건너가 활동을 했는데 그중에는 강원도와 영동 지역의 사람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강릉 출신의 윤동섭 선생은 함경남도에서 의병 활동을 해 애족장을 받았고 삼척 출신 양순모 선생은 만주에서 의열단장 김원봉 선생과 함께 활동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양양 출신 김영학 선생이 선교사로 일하며 항일운동을 했고 고성 출신 김종화 선생은 군자금을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이런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의 행적을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년은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러시아와 함께 러시아에서의 항일운동 역사를 찾는 일부터 서두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릉 관광개발공사 활동이 경영 수익 사업이나 개발 사업보다는 시설 관리 운영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강릉시 의회 시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 강릉시는 개발사업부를 신설하는 한편 도시나 관광지 개발을 위해 가칭 도시공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는 관광지 개발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10년 설립됐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통일공원 등 강릉시가 관리하던 것들을 넘겨받았고 바다 부채길과 영곡 해변 캠핑장, 오죽 한옥마을 등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모두 9개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지난해 수익금은 54억 원으로 절반이 넘는 30억 원은 운영 대행으로 얻은 겁니다. 경영 수익이나 개발 사업보다는 시설관리공단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이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지역 균형 개발과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능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역할 전환을 위한 조직 진단 및 경영 개선 연구 용역이 중단된 것과 전임 사장의 사퇴 이후 2차례 공고에도 새 사장을 뽑지 못한 이유도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기획과 개발, 마케팅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도시와 관광지 개발 등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 사업부를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강릉시는 조직 개편과 경영 개선안에 대한 용역을 다시 시행해 가칭 강릉도시공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용역에는 관광 거점 도시나 문화도시 등의 정부 정책을 추가로 담는 등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역할 확대에 대한 고민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비나 도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관광개발공사가 이 관광 거점 도시를 거의 전적으로 맡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한편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은 오는 20일까지 공개 모집으로 지원을 받아 올해 안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오늘 영서 지역은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강원 산지에 많은 눈이 내리겠다며 산지에 대설 예비특보를 발표했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산지에 3에서 8cm, 영서 내륙 지역에는 1에서 5cm로 기온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산지 등 일부 지역에 눈이 쌓일 수 있다며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내 평준화 일반고에 처음 적용되는 선지원 후 추천 방식의 고입 원서 접수가 오늘 마감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평준화 지역인 춘천 학구는 정원 1,748명보다 79명이 많은 1,827명이 지원한 가운데 자사고와 외고 등 동시 지원자 96명의 합격 여부에 따라 경쟁률이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비평준화 지역 62개 고등학교는 0.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정원에 미달됐습니다. 2025년 정부의 일반고 전환 발표에도 불구하고 민족사관고와 강원외고의 신입생 모집 경쟁률이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외고가 오늘 2020학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일반 전형 97명 모집에 134명이 지원해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1.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민족사관고는 160명 모집에 282명이 지원해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1.7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일반고 전환까지는 아직 5년이 남아있고 정부의 정시 확대 정책에 따라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수요가 작용하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방사광 가속기 연구시설을 춘천에 유치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 강원대학교는 오늘 도청에서 업무 협약식을 갖고 방사광 연구시설의 춘천 유치에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춘천시는 행정적인 지원과 대내외 활동,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강원대는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합니다. 방사광 가속기는 약 20만 제곱미터 부지에 구축에만 1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충북 청주와 전남 나주, 경기와 인천 등이 유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 소방이 허위 신고로 남의 집 문을 강제 개방시킨 40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대구에 사는 43살 이모 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형이 연락이 안 된다며 원주의 한 아파트에 구조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문을 강제 개방했지만 관련이 없는 타인의 집이었고 모두 명백한 허위 신고로 밝혀졌습니다. 도소방본부는 허위 신고자 이 씨에게 수리비 97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에 승소했고 이 씨에게는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주택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낮 1시 20분쯤에도 춘천시 교동의 한 빈집에서 불이 나 소방차가 출동해 15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다행히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옥주택 117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또 오늘 오후 4시쯤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의 목조 한옥에서 불이 나 주택 내부 16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